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괴담이 하나 있었다. 이 마을은 한때 번성했던 곳이었으나 몇십 년 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후로 점차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한다. 그 사건은 한여름밤 마을 중앙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에서 시작되었다. 그 저택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가족의 가장인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돌아온 후 가족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 이후로 저택은 폐가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저주의 집이라 불렀다. 몇 년이 지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저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였다. 누구도 용기가 없어 확인하러 가지 않았지만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은 그 저택에서 벌어진 일들을 인터넷에 올리곤 했다. 어느 날 대학생인 승현은 여름 방학을 맞이해 오랜만에 시골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다. 승현은 괴담을 좋아해서 요즘 유행하는 공포 이야기들을 찾아보던 중 그 저택에 관한 글을 읽고 흥미를 느꼈다. 결국 친구 2명과 함께 그 저주받은 저택을 탐험해보기로 한 것이다. 세 사람은 해가 완전히 저문 뒤에 저택에 도착했다. 저택의 앞마당은 잡초로 가득했고 문은 약간 열려 있었다. 발을 들이자마자 그들은 싸늘한 느낌과 함께 집안 깊숙한 곳에서 쇠사슬 끌리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승현은 겁에 질린 친구들을 안심시키며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저택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저택 내부는 더 끔찍했다. 벽에는 오래된 핏자국이 남아있었고 바닥에는 십수년 동안 쌓인 먼지가 가득했다. 그들은 천천히 거실로 향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문이 갑자기 닫혀버린 것이었다. 친구와 나는 패닉에 빠져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승현은 겁을 먹었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탐험해보려는 결심을 했다.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낡은 계단은 삐걱거렸고 발을 디딜 때마다 마치 무너질 것 같은 소리가 났다. 2층은 더 으스스했다. 복도를 따라 끝까지 걸어가자 마지막 방에서 낮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 같았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창가에 서 있는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더니 승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적개심과 억울함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창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강한 바람이 방 안을 휘저었다. 승현의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곧바로 저택 밖으로 도망쳤고 밤새도록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다. 승현의 스마트폰에는 분명히 그 여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지만 그 얼굴은 점점 흐려져 가더니 이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후로 그들은 다시는 저택에 가지 않았고 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렸다. 그렇게 저주의 집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퍼져나갔고 어느 마을 축제 때 모인 사람들 사이엔 승현이 겪은 이야기가 마치 전설처럼 전해졌다. 하지만 마을의 사람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사건 이후로 마을에서 이따금 한밤중에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러 가지 않았고 저택은 여전히 마을 한가운데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마치 어떤 비밀을 영원히 간직하려는 듯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전해져 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몇 년 전 강원도 깊은 산속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마을은 인구가 불과 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곳이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농사를 짓거나 산에서 나무를 베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워낙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외부 사람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고 주민들은 서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영수는 서울에서 내려온 청년으로 도시 생활에 지쳐 몇 달간 시골에서 지내기 위해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공기가 맑고 조용한 이곳에서 영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기로 결심하고 마을의 한적한 언덕 위에 위치한 작은 집을 빌려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고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있어 밤이면 어둠에 휩싸였지만 영수는 이곳의 평화로움에 빠져들어 금세 적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부터 영수는 밤만 되면 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하고 기이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와 비명 같은 소리들이 혼합된 것이었고 매일 밤 1시 정각에 어김없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환청이려니 생각했으나 밤마다 같은 소리가 반복되자 영수는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용기를 내어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손전등과 나무 막대기를 챙겨 들고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 사람들이 거리던 오래된 폐가 근처였습니다. 소리의 진원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폐가 앞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서 기괴한 형체가 물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형상 같은 것이었지만 온몸이 새하얀 허연 빛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형상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영수의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그가 돌아서자 마을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영수를 꾸짖으며 소리를 내었습니다. 여기는 오면 안 되는 곳이네. 영수는 노인의 손에 이끌려 급히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마을에서도 금기시되는 그 장소에 대해 영수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래전 그 연못은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자리였는데 어쩐 이유인지 아이 하나가 그만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이후로 해마다 같은 날 아이가 돌아오는 듯한 일이 반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연못 귀신이라고 부르며 밤에는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수는 그 이야기를 듣곤 마을의 다른 이웃들에게도 비슷한 증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영수는 다시는 그 연못 근처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쉽게 그곳을 넘보지 않았고 그 이야기는 점점 잊혀져 갔지만 간혹씩 마을에 들리는 외지인들이 그 연못 근처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을 하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공포 매니아들 사이에서 회자되곤 했습니다. 연못 귀신의 전설은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곳을 직접 찾아 나섰다가 소름 돋는 경험을 했다는 이들의 증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시골 마을을 여행할 때 그 마을의 금기사항을 꼭 염두에 두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청객을 맞이할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저택에서 울려 퍼지는 소름 끼치는 울부짖음이 그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았으며 마치 저택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철저히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학생인 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인근 도시에서 여름 방학을 맞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연히 그 시골 마을을 지나게 된 그들은 저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민준은 호기심이 발동해 친구들을 설득하여 그 저택을 탐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늦은 오후 친구들은 저택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누군가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었고 마침내 저택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저택은 소문대로 무척이나 음산해 보였고 창문은 너무나도 어두워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택의 문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스르륵 열렸습니다. 친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먼지로 가득한 공기와 낡은 가구들이 방치된 이 저택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오히려 이런 분위기에 더욱 흥분을 느끼며 서둘러 안쪽 깊은 곳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중 그들은 마치 어떤 힘에 이끌리듯 저택 지하로 연결되는 좁은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간지럽혔지만 민주는 맨 앞에서 서슴없이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그들은 알 수 없는 울부짖음 소리를 점점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긴장감 속에 그들은 결국 지하실 바닥에 도달했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앞에 커다란 문이 나타났습니다. 문은 무거운 금속으로 되어 있었고 누군가 급하게 긁어댄 듯한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기어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듯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하실 한가운데에는 오랜 세월 묶여 있었던 듯한 녹슨 쇠사슬에 묶인 인형 같은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은 순간순간 움직이며 그들에게 무언가 말을 걸려는 듯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그 상황에 경악하여 뒤로 물러났지만 민주는 다시 한번 호기심에 사로잡혀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민주님, 말을 걸자 형상은 낮고 기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를 이곳에 가두고 모든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와줘서 고맙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방 안의 불빛이 깜빡이며 서늘한 한기가 그들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끔찍한 환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택이 건축되던 시절 이곳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들,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의 울부짖음이 귀를 채우고 널브러진 인형의 시선이 그의 영혼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민준을 부축해 재빨리 계단을 통해 저택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두운 밤의 기운이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듯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밖으로 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얼마 뒤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그 협박과도 같은 시선을 잊지 못하고 평생 그날의 경험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택의 전설은 여전히 암묵적인 금기로 여겨지며 그들 이후로도 누구도 다시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그 저택에서는 밤마다 알 수 없는 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이야기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마을은 그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치 다시는 불행을 부르지 않겠다는 듯 말입니다.